네, 1박 2일의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 만남에서 어떤 역사적인 담판이 나올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물출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아직까지 이제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 2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른 시간이어서 공식 일정을 진행을 하진 않고 있는데요. 지금 호텔 앞에 화면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 왼쪽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메리어트 호텔이고요. 오른쪽이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멜리아 호텔 앞을 비추고 있는데 지금은 취재진과 일부 시민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변이 워낙 삼엄하게 지금 경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취재진들도 가까이 취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른 아침이어서 조용한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두 정상은 공식적인 일정이 오전에는 없기 때문에 아직 호텔 밖으로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거나 그러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잠시 뒤에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호텔 밖으로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두 정상 그리고 수행단원들의 움직임은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일정은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첫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첫 일정으로 대사관을 방문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지난 그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는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관을 방문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번에는 이제 방문을 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 북미 협상 결과, 실무 접촉 결과를 보고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게 상당히 저는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번 회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예고하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조선중앙통신에서 이 보고받는 장면을 사진을 내보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를 지침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고를 받기도 하지만 새로운 지침을 지금 하달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김성애, 김혁철, 이용호, 최선희 어떻게 보면 대미 협상 핵심 라인들이 열심히 이렇게 받아 적는 네. 그런 모습이 이 사진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그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런 어떤 상황을 대외 내외에 이제 공개를 한 건데 그만큼 이번 회담에 대한 자신감 또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은 전 세계 언론이 지금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렇죠. 신호를 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정상국가의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다 이제 고착화시키는 공고하는 그런 어떤 그 연출이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새로운 지침을 전달했다라는 그 의미는 이번 협상이 아직까지도 뭔가 좀 논의할 부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 북미 간의 실무자 간에는 한 80% 정도는 어느 정도 저는 조율이 됐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두 지도자가 만나서 담판을 통해서 최대치를 확보하는 게 이제 지금 과제인 거죠. 예. 제가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본인이 오늘 저녁에 이제 만찬장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네. 그런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더 큰 자신들이 원하는 상응 조치를 이끌어내느냐, 뭐 한마디로 최대치를 이끌어내는 게 지금 최대 지금 과제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계속적인 전략을 고민하고 모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예.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어제 첫 공식 일정으로 이제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렇게 이제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전 세계인들이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동선을 보면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이 또 상당히 눈길을 끌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때부터 네.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항상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동선을 체크를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모든 화면에 잡히는 경우가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북한 정치 체제 특성상 아직까지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좀 마음을
놓는 상대가 이제 가족이라는 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 정권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김여정 부부장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일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에 들어 하니까 아무리 동생이어도 이렇게 계속해서 화면에 잡히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오늘 또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북미회담 실무자들 보고받는 모습도 공개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장면이 공개된 것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북한이 이제 내부의 의견을 많이 신경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국제적인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협상을 앞두고 미국 지도자와 협상에 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내적으로도 이러한 권위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거기다가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뭐 주석이 움직일 때 최고 지도자가 움직일 때 며칠 있다가 보도를 하거나 이렇게 공개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속하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 예. 이번 북미 협상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예를 들면 이제 경제 개발을 본격화한다. 더 나아가서 이제 개방을 시작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북한 내부의 어떤 지지 기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 깃발을 들고 개방을 하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자신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든 과정들, 동선들을 주민들하고 또 북한 내부의 엘리트들하고 공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한테 또 엘리트한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 미리 염두에 두고 지금 거의 실시간 자신의 어떤 동정을 지금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지고요. 예. 이제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정보통신 인프라도 이제 어느 정도 발전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이게 정보통신 인프라가 발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실시간 소식을 평양 본부로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노동신문을 보면 거의 실시간 저희도 똑같죠, 그죠? 네. 현재 있는 특파원들이 실시간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보고하듯이 지금 북한도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싱가포르 이후에 이제 변화들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최대한 실시간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외교 활동을 전면적으로 공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은 북한 내부의 개혁 개방의 어떤 지지 기반을 만드는 거 네. 이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네. 보면 이게 근접 촬영하는 것도 북한 취재진에게만 허용이 됐었는데 뭐 취재라든지 이런 보도하는 형식들도 보면은 우리 이런 그 개혁 개방과도 상당히 밀접한 그렇죠, 관계가 그렇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예. 또 한편으로는 28일 내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나고 바로 본국으로 출국을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3월 2일까지 베트남에 머물기로 돼 있습니다. 혹시 머물면서 28일까지 내일까지는 회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겠죠?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위한 것이지만 그 형식은 베트남 정부의 이제 공식 초청에 의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한 25일에는 26일 오전에까지는 베트남의 주석이 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오늘 오전쯤에 그런 공식 만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추측이 있었는데 네네.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28일까지는 협상에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베트남 정부와의 그런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예. 됩니다. 그렇군요. 예. 어제 원래는 대사관을 방문한 후에 뭐 베트남 지도부와의 만찬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았는데 이러한 뭐 만찬이 없이 바로 호텔로 들어가서 다른 일정들을 소화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까요? 글쎄 뭐 일정의 조율은 뭐 그 나라와의 사정도 있겠지만은 일단 뭐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은데요. 예.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담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는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오전에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뭐 대사관 방문이라든지 이런 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밤 늦게 하노이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영 인사 외에는 별다른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어요.
그건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17시간 비행을 했다고 장거리를 하더라고요. 예, 비행을 했죠. 지금 나이도 73세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그 힘든 여행이죠. 그래서 이제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이제 베트남 지도부와 공식 일정이 또 시작이 되니까 네. 아마 그런 일정을 이제 소화하면서 뭐 나름대로 이제 오늘 만찬 본 게임이죠. 본 예. 게임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을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또 현안이 있는 겁니다. 네네. 무역 협정을 또 뭐 그 미국하고 베트남 간에 무역 협정 서명식도 있을 거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현안들을 또 충분히 또 소화하면서 네.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아닌가. 근데 이렇게 일정은 보여집니다. 없더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성향을 보면 SNS를 통해서 뭔가 좀 의미를 남길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게 없는 걸 봐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들도 하더라고요. 지금 새로운 메시지를 보낼 게 있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미 다 얘기를 했다. 예, 어느 정도 예. 뭐 반복적으로 또 트위터 내용을 보면 사실 좀 아주 일관성도 있으면서 좀 반복적인 네네.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두 정상이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정상이 머물고 있는 숙소가 트럼프 대통령은 JW 메리어트 호텔에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멜리아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두 호텔 간의 거리가 한 7.1km 정도 됩니다. 거리도 시간상으로 보면 한 30분 정도 이동 시간이 걸리는 곳인데요. 오늘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게 될 만찬장이 일단 지금까지 전해지기로는 메트로폴 호텔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력하게 지금 꼽히는 곳인데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는군요. 예, 메트로폴 호텔에서 오늘 두 정상이 첫 만남을 가지게 될 텐데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에서는 5분 정도 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서는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만찬장 그리고 정상회담장을 정하는 데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마 뭐 거리나 여러 가지 편의, 경호상의 편의가 일단은 가장 중요시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찬장과 이제 회담 장소를 따로 하는 거는 이번에 준비 기간이 싱가포르 회담 때보다 짧았던 점을 감안하면 네. 두 쪽으로 두 곳으로 나누어서 모든 경호 절차를 실시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행정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하노이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만찬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아마도 여러 가지 그런 경호상의 편의, 의전상의 편의 때문에 내일 회담이 이제 열릴 것으로 이제 보이는 네. 메트로폴 호텔에서 오늘 만찬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가벼운 환담을 시작으로 오늘 만찬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도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오후에 이제 짧은 환담 및 그 친교 만찬이라고 하네요. 예. 제가 볼 때는 친교 만찬인데 뭐 사실상의 그 회담이 시작되는 절차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네네. 그 내일은 이제 오전에 그 단독 확대 정상회담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오후에 이제 그 오찬과 이제 공동 성명이 이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사실 이제 북한과 미국 두 정상의 이제 독특한 스타일이라든지 또 파격적인 그동안의 이제 언행들 이런 걸 감안하면 우리가 예상 못한 뭐 그런 돌출 언행들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싱가포르 때는 하루 일정이었기 때문에 오찬만 두 정상이 같이 했었고 만찬을 함께하는 거는 이번이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 이제 친교 만찬이라고 붙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별다르게 좀 깊이 있는 얘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안부 인사를 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이 배석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미국에서 쓴 표현 자체가 네. 뭐 회담이나 협상 그런 용어를 전혀 쓰지 않고 이제 뭐 그리팅이라 그래서 예. 그냥 인사한다는 네네. 정도로 했고 그 다음에 굳이 소셜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것이 협상과는 좀 무관한 듯한 인상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녁에 만찬에 참석하는 사람이 일단 지금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장관과 멀베인이 비서실장 대행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아직 북한 측에서는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저녁이 뭐 말 그대로 그냥 저녁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1박 2일 회담이 예정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말하면 오늘 벌써 이제 회담이 시작되고 진짜로 1박 2일 회담을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저는 오늘 저녁이 중요한 것이 지난 싱가포르 회담의 경우를 봤을 네. 때 두 정상의 단독 회담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까지 새벽까지도 이제 실무 협상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오늘 저녁 때 이제 두 정상이 어느 정도의 의견을 나눌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마지막 실무 협상 때 어떤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에 두 정상이 서로 어떤 의견을 나눌 것인지 그리고 그 의견 교환 후에 각자의 실무 협상단들에게 어떠한 지침을 줄 것인지가 내일 단독 회담을 앞두고 많은 좀 상황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정상이 실무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보고를 받았을 테니까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약간의 좀 기싸움이라 그럴까 상대방의 어떤 좀 뜻을 떠보는 그런 예. 자리가 될 수도 예. 있겠군요.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할 때 뭐 거래의 달인이다, 예. 뭐 최고의 협상꾼이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지난번에 만나긴 했지만 충분한 시간 그 많은 대화를 못 나눴기 때문에 아마 이 첫 그 만찬 자리이긴 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이 대화가 오고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 예, 예.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김정은 위원장은 올 초까지 6차례 그 친서를 교환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지만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를 보면 뭐 내용이 정말 좋았다, 뭐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예. 표현까지 쓰잖아요. 네. 그만큼 두 사람이 이미 이제 만나지는 않았지만 친서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이제 그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았다고 일단 그 가정을 한다면 네. 이번 만찬에서는 아마 또 파격적인 어떤 친교를 나누는 장면들, 우정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또 연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네. 미국 측에서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볼턴 보좌관의 배석 가능성도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에는 볼턴 보좌관이 베트남에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가 어제 바로 또 알려졌는데 이러면서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는 분이 이제 뭐 초강경 매파 뭐 예.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예. 제가 이제 분석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분이 빠지면 지금 이제 이번 북미 회담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올 텐데 지금 중요한 게 그 미국 내 여론, 특히 이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번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볼턴이라는 사람이 직접 회담에 참석을 해서 네. 자기가 이제 합의에 서명하는 것도 옆에 지켜보고 그러면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미국 국내 여론에 저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둘기파만 앉아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해서 중요한 합의에 서명하는 것보다는 예. 미국 내 초강경 매파가 함께 이 합의에 서명을 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분을 반드시 이 자리에 참석해야만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떤 우리가 이 초강경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북한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의 그 어떤 의견도 반영했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반드시 참석해야 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 보다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볼턴 보좌관이 오늘 만찬에는 뭐 참석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확대 그 회담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 트위터에 이틀 동안 논의할 것이 많다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은 그동안은 실무 협상을 물론 여러 차례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뭔가 좀 조율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실무 협상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이야기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북한과의 입장 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 협상이 이제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기 한 때문에 6일 정도밖에 되지 네. 않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 과연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전을 이룰 수 있었을지는 사실 많은 궁금증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한 점을 본다면 실무 협상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많은 부분을 이제 정상들 간의 담판에 남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볼튼 보좌관은 실무 협상에 직접 참여했다기보다는 이번 정상들 간의 참석에 이제 배석을 함으로써 정상들 간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트위터에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남긴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인 만큼 뭐 이분이 뭐 직접적인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 전쟁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서 이러한 중대 문제에 빠질 가능성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확대 회담에는 이제 반드시 참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